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새마을금고에 통장 하나라도 있다면 21일까지 이것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10일 전이죠. 이렇게 뱅크런 우려 때문에 돈을 찾으러 오신 북적이는 새마을금고 창구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이제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새마을금고에 재해치를 하시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그 신문 자료와 중요한 엑기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1일까지 그 새마을금고에 통장이 있었던 분이라면 반드시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내가 중간에 뱅크런 우려 때문에 예금 적금을 해지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부가 한 번 더 일주일 기간을 연장해서 7월 14일까지 당초에는 중도 해지 예적금에 한해서 다시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와 그 손실 100% 복원, 비과세 유지 혜택을 드리기로 했는데 일주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까지 중도 해지 예적금을 재해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기간 놓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좀 후회스럽다, 다시 재해치를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7월 21일까지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무조건 재해치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걸 정확히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새마을금고 불안감 잦아들어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해치가 12,0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제발 손해보지 말라. 해약한 돈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정부가 보장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건수가 12,000건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은행권 RP 매입해서 새마을금고에 6조 원을 지원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4일 전에 나왔는데 그만큼 새마을금고 PF발 그 뱅크런 사태가 많이 우려가 됐었던 거죠. 자,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해치 정부가 이번에 그 21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을 하는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다시 예치를 해서 혜택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중도 해지 예금 재해치가 이제 2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21일까지 연장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당초에 그 우려 때문에 해지한 건수는 6조가 넘었죠. 그래서 재해치 건수는 여기에 못 미치지만 어쨌든 자금은 조금 돌아와서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당초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 재해치하면은 그대로 만기이자 비과세 때까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7월 21일 금요일까지 일주일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7월 14일까지 중도 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1번 재해치한 예적금의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비과세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방법은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의 이율과 만기를 받을 수 있도록 복원이 되는 건데요.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재해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1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다는 것, 요거 기간 놓치셔서 재해치 못하셔서 후회했던 분들이라면 요 기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 중도 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이 되고 비과세도 유지해 주기로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중도 해지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특별 조치를 한 거죠. 사실 이런 사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태가 위중했고 새마을금고발 뱅크런이 증권사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총력을 다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한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데요. 새마을금고 안정세, 여기에 대해서 외신도 주목한 위험한 징후들, 이런 기사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부동산 PF 부실 대출이 가장 위험성이 큰 상태죠, 현재는.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장기 침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외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원문을 보고 계신데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한국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구제하기 위해서 주요 시중은행에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조 정도 되는 거죠, 자금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국내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채권 담보부 증권을 통해서 유동성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만큼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 자, 지난 7월 5일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 600억 원대 PF 부실 대출 규모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 지급 불능 사태를 우려해서 예금자분들이 단기간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정부 당국이 예금자 보호 규정 등을 내세우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금 인출 사태는 진정되는 모양새인데요. 여전히 아직 불안감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신이 보도할 정도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은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데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나서야 할 만큼 위험하다는 주장과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의견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금고 사태로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위험 징후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붉은색 박스 표시란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의 2.5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재 연체율이 6월 말 기준으로 6.18%이고 연체액만 12조 1,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수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죠.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전체 건설 부동산업 기업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였는데 올해 1월 말 56조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 새마을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금융권의 부동산 PF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돈줄을 은행까지 조이게 되면 건설업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러면 사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여 가구, 지난해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이런 우려가 자칫하면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 이래서 불안감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은 공동대출 연체율이 19%인데요.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해결 방안도 사실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지만 농협과는 성격이 또 다른데요.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에는 부실대출 사태나 뱅크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회가 나설 수 있지만은 새마을금고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권한이 있고 또 새마을금고법에 적용이 되는데, 농협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금고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전문가들은 부실대출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새마을금고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공동대출 연체율이 19%인데 이 금액만 무려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대출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의 새마을금고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2개 이상의 금고가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동시에 여러 곳에 새마을금고가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채권을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예비로 쌓아두는데요. 새마을금고의 대손 충당금 비율이 타 금융사에 비해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PF 부실이 한국경제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를 정부가 무시한다면은 더 큰 금융위기의 수렁 속에 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시각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거는 지금 순간에 매우 중요한데요. 7월 21일까지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했을 때 이자를 다시 복원해주고 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만에 하나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은행은 SC제일은행이 4.2% 정기예금 최고로 주고 있는데요. 저축은행도 지금 4.6%,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협 같은
같은 경우엔 4.4% 정기예금자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내가 불안한데 이렇게 새마을금고에 재해치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원금이자 포함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4,500만 원 원금을 2번 4.2%로 은행 정기예금을 하시면 15.4%를 제하기 때문에 29만 1,060원을 제하고 내가 4,659만 8,940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행 창구 가서 ISA 비과세 정기예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4.2%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자 189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요. 이 ISA 비과세 정기예금은 그 2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4,5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5.2%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내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5%도 안 되는 정기예금에 맡기실 필요가 굳이 없다는 얘기죠. 정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1금융권에 ISA 비과세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뱅크런 우려돼서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 게 불과 10일 전인데요. 정부의 주도로 지금 진정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권사, 부동산, PF, 연쇄 경고 등도 켜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많이 고민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피 같은 내 돈 손해보는 건 결국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를 0.5% 더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파킹을 하는 게 좀 더 무게중심이 가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부가 당초 7월 14일 마감인 조치를 7월 21일까지 특별히 일주일 더 연장해서 지금이라도 새마을금고에 예적금 해지되신 분들 재해치를 하시면 당초 약정한 만기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그대로 드리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불안하신 분들은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마을금고 사태 때문에 많이 걱정하신 분들께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올바른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